이게 진행되면 피부가 헐고 궤양이 생기거나 정맥이 막히는 혈전 정맥염이 생길 수도 있다. 안녕하십니까. 임종인 정형외과TV의 임종인 원장입니다. 오늘은 흔하게 볼 수 있는 하지 정맥류에 대해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크게 하지 정맥에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깊은 곳에 있는 심부정맥, 표피에 있는 표피정맥, 그리고 두 정맥을 연결하는 관통정맥,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지 정맥류라는 것은 그 세 가지 중에서 표피정맥 이상으로 인해서 부풀어 오르거나 꽈리처럼 울퉁불퉁하게 보이는 그런 것을 하지 정맥류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큰 원인은 정맥 안에 있는 밸브의 역할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밸브는 혈액이 심장 쪽으로 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게 문제가 생기면 정맥이 하지 쪽으로 우렬이 되면서 부풀어 오른 것입니다. 하지 정맥류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밸브의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가장 큰 원인이긴 하지만, 다른 여러 가지 정맥의 압력이 높아질 수 있는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생길 수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가족력이 중요하고요. 이 요인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가족력이라고 합니다. 이 가족력은 유전적 요인이 작용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환자 80%가 적어도 한 명 이상 가족이 하지 정맥류를 가집니다. 그럼 자기 가족이 있으면 자기도 거의 하지 정맥류가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 다음에 첫 임신 나이, 임신으로 인한 호르몬 변화가 가장 큰 원인의 하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루 6시간 이상 서 있는 작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 경구 피임약 복용 여부, 비만, X선 혹은 자외선의 노출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혈전 정맥염의 과거력이 있느냐, 그 다음에 하지 감염 혹은 허혈 증상, 피가 잘 통하지 않는 증상들이 있는지, 복압을 증가시키는 만성 질환, 간에 문제가 있는 경우나 심장병 같은 게 되겠죠. 그 다음에 몸에 꼭 끼는 옷을 착용하느냐, 그 다음에 의자에 오래 앉아 있는 직업이냐, 습관적으로 다리를 꼬고 있느냐, 이런 요인들이 하지 정맥류의 대표적인 요인들이 되겠습니다. 이 하지 정맥류의 이제 증상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하지 정맥류가 늘어나서 부풀어지면 그 아래쪽에 있는 말초 신경들을 자극을 하거나 눌리게 되죠. 그렇게 돼서 아플 수도 있고, 혈액 순환 장애에 따른 젖산이, 피로물질이죠. 젖산이 축적돼서 오는 증상들로 인해서 일어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증상들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발목 종아리가 자주 붓는다. 두 번째는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무겁고 피곤하다. 세 번째는 발바닥이나 다리가 화끈거리거나 당기듯이 아프다. 네 번째는 저녁에 다리가 심하게 붓는 것이 반복된다. 다섯 번째는 다리가 저리고 쥐가 자주 난다. 여섯 번째는 종아리 피부가 건조하고 가렵다. 일곱 번째는 다리 혈관이 튀어나와 보이거나 부풀어 있다. 여덟 번째는 예전보다 종아리가 굵어졌다는 느낌. 아홉 번째는 이게 진행되면 피부가 헐고 궤양이 생기거나 정맥이 막히는 혈전 정맥염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증상들이 보인다면 일단은 하지의 정맥류를 의심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지 정맥류의 진단과 검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문진을 잘 해봐야 되겠죠. 평상시에 생활하는 거, 어떤 일을 하시는지, 어떤 상황이 노출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환자를 문진하면서 하지를 관찰해 보면 전형적으로 튀어나와 있는 부위도 있고, 튀어나지는 않지만 실핏줄 같은 게 붉어져 나온다든지 피부에 변화가 있다든지, 이런 의심을 할 수 있는 소견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플러 초음파 검사라는 게 대표적인 검사입니다. 듀플렉스 울트라소노그래피라는데, 이것은 초음파를 이용해 혈류의 상태를 보는 것이죠. 혈류의 속도도 알 수가 있고, 역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도 다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맥 역류 혈량 측정법,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검사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심도 있게 검사하는 방법으로서는 컴퓨터 단층 정맥 조영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CT 베노그래피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정맥으로 고용제를 넣어서 정맥 CT를 찍어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CT 검사를 하는 경우는 정맥류 자체가 재발하는 경우나 복부나 골반의 정맥류의 원인으로 의심이 될 때, 그 다음에 정맥류 모양이나 위치 같은 게 아주 특이한 경우, 이럴 때는 좀 더 세밀한 검사를 하기 위해서 CT 베노그래피를 실시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엔 치료인데요. 하지 정맥류의 치료는 비수술적인 치료, 수술적인 치료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비수술적인 치료에서 하나는 그냥 이렇게 관찰해 보는 것이죠. 심하지 않는 경우는 다리를 15cm 정도 올려놓고 주무셔 본다든지 그렇게 하면 불편한 증상들이 호전되고 괜찮아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압박 스타킹을 한번 착용해 보는 것입니다. 요즘은 의료용 스타킹들이 보급이 되기 때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발 쪽부터 해서 무릎 아래쪽이나 가끔 또 무릎 위쪽까지 압박하는 스타킹이 있습니다. 20 내지 30mm HG 압력 정도의 스타킹이 좋다고 되어 있고 그냥 쑥 올라가면 이렇게 압박하는 역할이 없기 때문에 당겼을 때 잘 당겨지지 않는 정도의 압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이즈가 자기한테 맞는 걸 쓰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무릎을 굽히거나 폈을 때 이렇게 팽팽하게 압박 스타킹이 주름지지 않게 유지하는 게 좋겠다. 그것을 항상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지 정맥순환 약물들이 있습니다. 선전하는 것도 많이 있죠. 건강식품 같은 것도 있고 처방하는 약물들도 있습니다. 그런 약물의 도움을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약물 경화요법인데요. 이것은 정맥에 약물을 주입해서 딱딱하게 굳어지게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안에 염증을 유발해가지고 혈액이 정맥류가 아닌 다른 쪽으로 흐를 수 있도록 하는 요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맥 내 레이저 요법이 있습니다. 엔도비너스 레이저 세라피라고 정맥 내 에다가 레이저를 쏘아서 굳어버리게 하는 방법이 되겠죠. 이거는 광섬유를 정맥 안에 집어넣어서 단단하게 굳혀버리는 게 되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런 방법들이 실패를 하고 심하다 하는 경우는 직접 제거해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발거술이라고도 하는데 사타구니하고 무릎 주위 하지 쪽에 정맥의 방향에 따라서 조금씩 절개를 해서 집어넣어서 발거술 쭉 당겨서 정맥을 제거하는 수술적 방법이 되겠죠. 정맥류가 의심이 될 때는 혈관외과 정맥류를 전공하는 선생님들한테 진단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치료를 안 했을 때 어떤 경과와 합병증이 생기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미용상에 문제가 있죠. 많이 부풀어 오르니까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 그 다음에는 잘 붓죠. 이게 또 오래되면 피부 자체가 변색이 됩니다. 검은색으로 변색이 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 심할 경우는 염증이 오면서 궤양이 오기도 하고 궤양이 오면서 감염도 잘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각한 문제는 이 혈액이 우려되기 때문에 흐르지 못하니까 그게 혈전이 잘 생길 수가 있고 혈전이 운이 없으면 폐색전증 폐까지 가서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초기에 정도에 따라서 적절한 치료를 선택해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영상의 마지막입니다. 예방법. 어떤 질환이라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첫째는 변비를 막는 게 좋습니다. 변비가 있어서 배 안에서 대정맥 같은 거 눌리게 되면 당연히 아래쪽으로 피가 모일 수가 있는데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해서 변비를 막아주시는 게 좋겠다. 두 번째는 한 자세로 오래 앉아 있다든지 오래 서 있다든지 하는 것이 좋지가 않습니다. 앉아 있는 것도 서 있는 것만큼 좋지 않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자세를 가능하면 피하고 앉아 있더라도 다리를 좀 올려서 앉아 있는 것이 또 도움이 됩니다. 다음에는 운동입니다. 수영 같은 거, 걷는 거 같은 거, 기본적인 건강 관리를 위해서 하는 운동들이 이제 종아리 근육, 몸에 있는 근육들의 펌프 작용을 유발하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잘 됩니다. 그래서 움직이고 운동을 해주시는 게 좋다. 그 다음에는 적정하게 체중 유지하는 것도 좋겠죠. 그 다음에 여자분들은 요즘 유행하고 있는 레깅스, 퐁부츠 이런 거 딱 끼는 그런 거는 좋지가 않습니다. 특히 하지 정맥류가 있는 분들은 꽉 끼는 레깅스, 스키니진, 통부처 같은 거는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따뜻한 물에 온욕이나 반신욕이나 족욕 같은 거 어떻습니까? 이렇게 질문이 오는데 하지 정맥류는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온욕이나 좌욕 같은 거 따뜻한 데 들어가 있으면 안 그래도 부풀어 있는 정맥들이 좀 더 이렇게 부풀게 되죠. 그래서 몸을 데워서 하는 것은 하지 정맥류에 좋지 않다. 그 다음에 쉬거나 누워서 주무실 때 다리를 심장보다 높이는 방법 간단하면서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한 15cm 정도 높여서 주무시면 혈액이 다리 쪽으로 내려가지 않고 심장 쪽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이상 하지 정맥류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하지 정맥류가 있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하지 정맥류로 인한 합병증이나 후유증이 생기지 않도록 적절하게 진찰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고 생활 속에서 예방하는 방법들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